자, 16단원 경우의 수 전부 기본 문제부터 연습 문제까지 풀이하겠습니다. 기본 문제 1번입니다. 두 종류의 주사위 A, B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에 합이 4의 배수가 되는 것. 합이 4의 배수가 된다. 그러면 합이 4가 되거나 8, 12까지 가능하죠. 주사위는 6까지 있으니까요. 자, 합이 4가 되는 경우를 생각해 봅니다. 1, 3, 2, 3, 1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 합이 8이 되는 걸 생각해 봅시다. 2, 6, 3, 5, 4, 4, 5, 3, 6, 2 이렇게 5가지가 있겠죠. 합이 12가 되는 것은 6, 6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3 더하기 5 더하기 1 해서 9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16-2번 360의 양의 약수의 개수. 360을 소인수분해하면 4, 9, 36의 10이므로 2, 3승의 3제곱 5가 됩니다. 약수의 개수는 지수에다가 1을 더해서 4 곱하기 3 곱하기 2 24개가 있죠. 그리고 약수의 총합은 각각의 약수들의 합의 곱이죠. 2의 3승의 약수는 1, 2, 2의 제곱, 2의 세제곱 이들을 다 더한 것과 3의 제곱의 약수 1, 3, 3의 제곱 5의 약수 1, 5 이렇게 더한 것들을 곱하기 하면 약수의 총합이 됩니다. 1, 2, 4, 8을 다 더하면 15가 됩니다. 그 다음에 1, 3, 9를 더하면 13이 되겠네요. 1 더하기 5는 6이 됩니다. 따라서 13에다가 90을 곱하는 거죠. 그래서 1170이 되겠네요. 2번 문제입니다. 약수의 개수가 20이 되는 자연수 중 가장 작은 수를 구해라. 자, 약수의 개수는 지수에다가 1을 더하여 소인수분해했을 때 지수에다 1을 더하여 곱하는 것인데 그렇게 곱하여서 20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면 소인수가 한 개밖에 없는 꼴이었다면 그런 수 중에 가장 작은 수는 2의 19승이었겠죠. 그러나 이것이 후보가 안 될 거라는 것은 탈락할 거라는 것은 여러분도 느낌이 확실히 올 겁니다. 다음 소인수가 두 개인 수 중에는 20이라는 수를 생각해 보시면 10 곱하기 2와 5 곱하기 4 그리고 이들을 뒤집어서 만든 4 곱하기 5, 2 곱하기 10 서로 다른 두 자연수의 곱으로 만든다면 물론 여기에 1이 포함되면 안 되겠죠. 소인수에다가 1을 더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1이 아닌 1보다 큰 두 자연수의 곱으로 만드는 20은 다음과 같은 네 종류가 있습니다. 이때 가장 작은 자연수로 만들려면 자, 요런 꼴이었다면 2의 9승 곱하기 3의 1승이었겠죠. 그래서 10 곱하기 2가 됐겠죠. 5 곱하기 4라는 말은 2의 4승 곱하기 3의 3승이었을 겁니다. 4 곱하기 5는 2의 3승 곱하기 3의 4승인데 이들 둘을 비교해보면 당연히 2의 지수가 크고 3의 지수가 작은 것이 클 것이므로 밑으로는 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둘을 비교하면 당연히 2의 4승 곱하기 3의 3승이 더 작겠죠. 따라서 소인수 2개짜리 중에 제일 작은 수는 이 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소인수가 3개일 수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즉 다른 말로 말하면 20을 1보다 큰 서로 다른 세 자연수의 곱으로 만들 수 있느냐인데 20을 2 곱하기 2 곱하기 5로 만들 수 있죠. 그리고 기왕이면 소인수의 크기가 작은 쪽에 좀 더 큰 것이 곱해지도록 5 곱하기 2 곱하기 2로 만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외에 다른 방법은 없기 때문에 이때의 자연수는 2의 4승 곱하기 3 곱하기 5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나온 수들 중에 가장 작은 것이 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6 곱하기 15에 해당합니다. 그 값은 240입니다. 그럼 소인수가 4개 이상 될 수 없다는 것은 사실 여러분이 5 곱하기 2 곱하기 2를 만들어 보면 더 이상 쪼갤 수 있는 수가 없기 때문에 없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240이 되겠습니다. 다음 16-3번. 자, A에서 B로 가는 데 있어 가지고 P 또는 Q를 거쳐야 됩니다. 1번 A에서 P를 거쳐 B로 가는 길은 A에서 P를 가는 방법이 세 가지죠.
P에서 B를 가는 방법은 두 가지죠. 따라서 곱의 법칙 3 곱하기 2가 되겠습니다. A에서 B로 가는 길은 몇 가지냐라고 했는데 A에서 P를 거쳐 B를 갈 수도 있고 A에서 Q를 거쳐 B를 갈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 방법은 1번에서 조사했고 6가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A에서 Q를 가는 방법은 두 가지고 Q에서 B를 가는 방법이 4가지이기 때문에 이 방법은 2 곱하기 4를 해서 8가지가 됩니다. 따라서 6 더하기 8 해서 14가 되어야 되겠죠. 3번 A를 출발해서 B와 A 사이를 한번 왕복하는데 P를 반드시 그리고 오직 한 번만 거쳐가는 경우는, 자, A에서 P를 거쳐서 B를 갔다가 돌아올 땐 P를 다시 거치면 안 되기 때문에 Q를 통해서 A로 돌아오든지, 아니면 A에서 Q를 거쳐 B를 간 다음 돌아올 땐 P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오든지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이며, 사실상 방법은 다르겠지만 경우의 수는 같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위의 경우만 구한 다음에 곱하기 2를 하겠습니다. A에서 P를 가는 거 3가지, P에서 B 2가지, B에서 Q 4가지, Q에서 A 2가지이므로 이들은 곱의 법칙에 의해서 6, 4, 24에 48가지, 따라서 96가지란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16-4번. 다음과 같은 입체도형이 있는데 모서리 길이가 모두 같습니다. A에서 B까지 절사를 따라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자, 일단은 A에서 B까지 가려면 오른쪽으로 2번은 가야 됩니다. 앞으로 전진하는 것도 한번 해야 되고요. 위로 올라가는 것도 2번 해야 되니까 길이가 1이라고 하면, 한 모서리 길이가 1이라고 하면 길이가 최단 길이는 5로 가야 합니다. 그죠? 길이가 5인 그런 경우들 중에서 B에 도착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길목을 한번 보면 이렇게 3포인트가 있는 거죠. 여기를 P라고 하면 A에서 P를 간 다음 P에서 B로 갈 때는 이렇게 가는 거 있겠죠. 한 가지. 자, A에서 P까지 가는 경우는 단순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A에서 P 간 다음 P에서 B 가기, 요거 하나 잡아주고요. 그 다음 여기를 Q라고 하면 A에서 Q를 가는 것은 P까지 가는 거하고는 다르게 조금 복잡합니다. A에서 P를 가기 위해서는 요 포인트에서 올라오는 방안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Q1, Q2로 잡겠습니다. 따라서 A에서 Q1을 간 다음 Q를 가서 B를 가거나, 아니면 Q2를 간 다음 Q를 가서 B를 가거나, 이런 두 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R이라고 잡죠. R에서 B를 가는 거, 이렇게 갈 때 A에서 R까지 가는 방안은 A에서 R과 연결되어 있는 이 두 포인트를 봤을 때 여기를 R1이라 할 때 A에서 R1을 간 다음 R을 가서 B를 가는 그런 방안이 있겠지만 Q2에서 R로 가는 방안도 있겠죠. 그래서 A에서 Q2 간 다음 R을 가서 B를 가는 방안, 이렇게 총 5가지로 잡아볼 수 있겠다. 다음 A에서 P를 가는 방안은 오른쪽으로 2번, 앞으로 1번, 위로 1번 이렇게 가야 P를 갈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오른쪽 가는 것을 R이라고 하고, 앞으로 가는 걸 F, 위로 가는 걸 U라고 하면 결국 A에서 P까지 가는 방안은 R 2개, F와 U 하나, 이렇게 해서 총 4개의 문자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와 같아서 4팩 나누기 2팩이 됩니다. 그 다음에 P에서 B를 가는 방안은 한 가지이니까 결국 얘를 계산하면 되는 거죠. 따라서 12가지가 되겠습니다. A에서 Q1을 가는 방안, A에서 Q1을 가는 것은 R 2개에 U 1개죠. 요걸 배열하는 방법은 3팩 나누기 2팩, 즉 얼마입니까? 3입니다. 그 다음에 Q1에서 Q를 가는 거는 그냥 한 가지, Q에서 B를 가는 것도 한 가지니까 결국 3가지가 되겠죠. 그 다음 A에서 Q2를 가는 거, A에서 Q2를 가기 위해서는 최단거리로 갈 때는 반드시 여기까지 가서 그냥 올라가는 것밖에 없죠. 그래서 A에서 여기까지 가는 방안은 2가지입니다. 그 다음 Q2에 도착하면 Q를 가야 되고 Q에서 B를 가는 거니까 2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A에서 R1 가기. A에서 R1을 가려면 오른쪽으로 한 칸, 앞으로 한 칸, 위로 한 칸, 즉 R과 F와 U를 배열하는 것과 같아서 3팩입니다. 그 다음에 R1에서 R 갔다가 R에서 B 가는 건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6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A에서 Q2 가는 방안, A에서 Q2 가는 방안은 Q2를 가기 위해서는 여기를 거쳐야 되고 두 가지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Q2를 간 다음 R을 갔다가 B를 가는 것은 한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해서 전혀 중복되지 않고 빠짐없이 세알인 것들을 모두 더하면 되겠습니다. 12에 15, 17, 23, 25 전체 25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자, 기본 문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요거는 여러 가지 풀이를 통해서 확실히 알아두라고 합시다. 지금 영역이 5개 있는데 저 영역은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원판으로 표현했을 때 가운데 A라는 영역은 다른 영역 모두와 이웃해 있으며 4개의 영역은 이렇게 쪼개었을 때 B, C, D, E 이렇게 나타내어도 이웃하고 있는 그 상황은 똑같다고 볼 수 있죠. 그림은 달라졌지만 자 보시면 A와 B와 C는 3개가 서로 인접해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도 A, B, C는 서로 인접해 있는 거죠. C, D, A가 이렇게 인접해 있죠.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색깔 5색이 있는데 다 쓸 필요는 없고 같은 색을 여러 번 사용할 수 있고 이웃한 부분은 다른 색을 칠하는 거죠. 자 솔루션 1번 첫 번째 해결 방법은 A에 칠할 수 있는 건 자 이 솔루션 3, 1, 2, 3 모두 공통은 일단 A는 5가지 색을 칠해서 졸업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A 졸업하고 나면 결국 B, C, D, E 그들만의 리그가 되겠죠. 자 그래서 1번 방법은 자 B에 칠할 수 있는 거 남은 4가지 색 중에 하나 4가지 C 방금 칠한 거 빼고 3가지 D C에서 칠한 거 빼고 3가지 E E를 칠하려고 봤더니 D하고 달라야 되는데 B하고도 달라야 돼. 그러니까 B하고 D가 같은 색깔이냐 다른 색깔이냐에 따라 경우가 3가지일 수도 있고 2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 나누기를 하는 겁니다. 경우 나누기. 자, 1번 방법은 B와 D가 같을 때와 B와 D가 다를 때로 경우를 나누어서 생각한다. 그러면 B, C, D, E 라고 쓰고 B는 4가지, C는 3가지인데 D는 B와 같기로 했으니까 한 가지로 정해졌고 E는 B, D가 같은 색깔이니까 그 한 가지 색깔만 제외하면 되니까 3가지가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해서 36가지가 되고 B, D가 다른 경우에는 B 4가지, C가 3가지인데 D 같은 경우는 C하고도 달라야 되는데 그와 다른 B하고도 달라야 되기 때문에 2가지가 됩니다. 그리고 E는 D, B가 서로 다른 색깔인데 그들과 모두 달라야 되기 때문에 또 2가지입니다. 그래서 4, 3, 2를 곱해서 48이 되겠네요. 그러면 36 더하기 48은 84가지가 되어 5 곱하기 84 해서 420가지 이렇게 구하는 첫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색의 개수, 사용하는 색의 개수를 기준 잡아서 경우를 나누는 방법입니다. 자, A에는 한 가지 색을 반드시 할당해야 되고 B, C, D는 최소 2가지 색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 3색만으로 칠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고 아니면 4색을 쓸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5색을 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3색만으로 칠한다는 것은 5개의 영역을 색깔별로 구분하면 3개의 그룹이 돼야 된다는 얘기고 A는 이미 독자적으로 한 개의 그룹을 만들었기 때문에 B, C, D를 2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줘야 된다는 얘기고 B는 D하고 짝지을 수 있고 C는 E하고 짝지을 수 있습니다. 이 외의 방법은 불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A 포함해서 A, B, D, C 이렇게 3개의 그룹을 짝지었다면 3색을 이용해서 칠을 하면 되겠죠. 전체 지금 색은 5개가 있는데 5개 중에 A에다가 5개 중에 하나를 색칠하고 B, D에다가 4개 중에 1개 색칠하고 C에다가 3개 중에 1개를 색칠하면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칠하는 방법은 60가지입니다. 두 번째로 4색으로 이용해서 칠하겠다는 것은 4개의 그룹을 만들어야 되는데 A는 독자적인 그룹이기 때문에 B, D, C 중에 어느 하나는 지금 3그룹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4개 중에 4개가 있는데 3그룹을 만든다는 것은 어느 하나는 적어도 2를 짝을 지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자, B가 만약에 혼자 있는다면 CD를 2개로 찢어줘야 됩니다. CD를 2개로 만드는 방법은 CE를
짝을 짓고 D 혼자 있는 방법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C가 혼자 있으면 DE는 붙어 있기 때문에 그룹이 될 수 없고, C가 누군가랑 짝이 되어야 된다면 E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짝을 짓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B가 누군가와 짝이 된다면 D와 짝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BD가 짝되면 CE가 독자적으로 이렇게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것이며, 위 방법과 아래 방법 둘 다 A에 칠할 수 있는 거 5가지, 그 다음 그룹엔 4가지, 그 다음은 3개, 그 다음 2개, 이렇게 해서 5, 4, 3, 2 방법이 될 것이고, 두 가지 방법이 있었기 때문에 곱하기 2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 60, 120, 240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5색을 이용해서 5개의 그룹에다 칠하는 방법입니다. 그때는 5팩토리얼이 되겠죠. 5팩토리얼은 120입니다. 따라서 60과 240과 120을 더하면 얼마? 420까지가 되겠죠. 본 방법은 3개의 개수를 기준 잡는 건데, 앞의 방법에 비해서는 조금 복잡해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것이 더 유용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고, 그래서 이 방법도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방법까지 또 소개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방법은 조금 처음엔 이해하기가 지금까지에 비해서는 이해가 조금 어려울 수 있으나 알아두시면 사고력 확장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여기 원판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B에다가 칠할 수 있는 경우는 4가지입니다. C에는 B에 칠한 것만 제외하면 되니까 3가지가 되겠죠. D도 C에 칠한 것만 제외하면 되니까 3가지가 됩니다. 근데 아까 처음 솔루션에서 보셨다시피 E에 칠할 때는 B까지 고려해야 되니까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근데 이번에는 B를 고려하지 않고 지금껏 생각해왔던 대로 D만 고려한다면 얘도 3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죠. 만약 E를 칠해보니 B랑 같아졌다면 그것은 규칙 위반입니다. 그런 경우를 제외해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 칠해진 부분, 규칙에 어긋나는 부분을 제외하는 방법으로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4 곱하기 3의 3승이었습니다. 빼기 B랑 E가 같은 색으로 칠해진 이런 경우를 제외하는 방안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이 경우의 수를 구해 봅시다. B가 E랑 같은 색깔로 칠해졌다는 건 무슨 말이냐? B랑 E가 구분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3개의 영역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색깔은 몇 개를 이용했느냐? 4개 중에 선택해서 이용했습니다. 4색 중에서 선택한 거죠. A에서 칠한 것 말고 4색 중에서 결국 하나, 둘, 세 영역에 칠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칠해 봅시다. 여기에 칠할 수 있는 색은 4가지, 여기는 3가지. D는 둘과 모두 이웃되어 있기 때문에 2가지가 되겠죠. 즉, 이 경우는 4 곱하기 3 곱하기 2가 되어 어렵지 않습니다. 24가지만 제외하면 되는구나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면 처음에 생각을 단순하게 한다. 4가지, 3가지, 3가지, 3가지. E를 생각할 때도 B는 고려하지 않고 생각한다. 근데 그렇게 칠하고 나면 B가 E랑 같은 색깔로 칠해진 경우가 반드시 생긴다. 그럼 그 경우의 수를 제외하자. B가 E랑 같은 색깔로 칠해진 경우라는 것은 이것이 하나의 영역이 된 것이고, 그러면 전체를 3개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고, 3영역을 4색 중에서 선택해서 칠하는 방법수와 같은데 그것은 4, 3, 2로 구하는 방법이 매우 쉽다. 계산은 27 곱하기 4, 108 빼기 24이므로 84가 되고, A에 칠하는 방법 5를 84에 곱하면 420이 됩니다. 자, 이 방법까지 잘 이해해 두시고 다음은 연습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 1번입니다. 다음 정사각형에서 HEFG는 각변의 중점이라고 합니다. 삼각형 개수 구하기. 자, 기준을 잘 잡아가지고 빠짐없이 세하는 게 관건입니다. 일단 이 모양 있죠? 이걸 먼저 세해 봅니다. 이게 제일 작은 삼각형이니까요. 자, 요거는 즉 이걸 단위 도형이라 합시다. 단위 삼각형. 이 문제에서의 단위 삼각형. 그러면 1번 단위 삼각형이 1개짜리인 삼각형은 몇 개 있느냐 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있겠죠. 두 번째, 그럼 단위 삼각형을 1개 이상, 1개보다 많이 뭉쳐서 만든 삼각형을 골라야 되는데 2개를 합해서 만든 요 모양 삼각형이 있죠. 2개를 합해서 만든 삼각형은 저 모양 말고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개짜리 단위 삼각형이 두 개 모여서 만든 삼각형을 세활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모양은 하나, 둘, 셋, 네 개가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위 삼각형을 세 개 모은 삼각형은 존재하지 않죠. 따라서 단위 삼각형 4개를 모아서 만든 삼각형을 생각해 봅니다. 4개를 모아서 만든 삼각형은 이런 직각이 되는 삼각형이 모양이 되겠네요. 그러면 AB와 BC 가지고 만든 거니까, 자, 그걸 AC가 빗변인 직각삼각형이라 하죠. 그럼 AC가 빗변인 직각삼각형이 한 개 있고, 이번엔 DB가 빗변인 직각이 되는 삼각형, 요것도 하나 있겠네요. 그리고 AC를 빗변으로 하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은 요거 말고 두 개 있는 거죠. 각각 두 개씩 존재합니다. 그러면 총 4개가 있다는 걸 쉽게 알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 4개보다 많이 모여서 만들어진 삼각형이 있습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체는 16개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다음 2번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미리 그림을 좀 그려 두었습니다. i, j에서 i가 048, j가 048이므로 0,0, 0,4, 0,8, 4,0, 4,4, 4,8, 8,0, 8,4, 8,8 이렇게 9개의 점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중 4점을 꼭지점으로 한 사각형 중에서 1,1과 1,3, 3,1 이 세 점을 모두 포함하는 사각형 개수를 묻는 문제입니다. 자, 이름을 좀 지어서 우리 나타내 봅시다. O는 O라고 되어 있으니까 나머지 점들도 A, B, C, D, E, F, G, H라고 이름을 짓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단 이 세 개 점을 모두 포함하는데, 포함할 때 사각형 만들기 전에 삼각형부터 생각하죠. 즉 세 꼭지점부터 먼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 꼭지점, 일단 O하고 A하고 C를 포함하는 삼각형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D를 한 개 추가하면 이런 사각형 만들면 세 점이 모두 포함되겠죠. 자, 따라서 삼각형 OAC에 대해서 한 개 더 추가하는 방법이 D를 추가하는 방법이 있고, E, F는 OAC F 해버리면 삼각형이죠. G, H 이 4개의 방법이 있겠네요. 그래서 4개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이 점 3개를 포함하는 또 다른 삼각형은 OBC가 있겠죠. OBC에다가 점을 한 개 추가하는 방법인데, OBC에다가 D를 추가하면 OBCD, 그 다음에 OBCE, 그 다음에 OBC에다 F 추가하면 삼각형이니까 필요 없고, G, 그 다음에 H도 가능하겠죠. OBCH. 그러면 4개가 만들어집니다. 이번에는 이 세 점을 포함하는 또 다른 삼각형은 OAF 어떻습니까? OAF. 그러면 자, 그림을 좀 그려가면서 할까요? OAF니까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개를 추가할 때는 OAF에다가 D를 추가해서 이 사각형 만들 수 있고, G를 추가해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H도 가능하고 E도 가능합니다. 자, F 다음에 가능한 것이 G도 있었고, D도 있었고, H도 있었고, E도 있었고, 그러니까 4개가 되겠네요. 자, 또 다른 삼각형은, 자, 지금까지 했는 걸 보시면 OAC 작은 거 최소한으로 필요한 게 OAC였고, 그 다음에 OBC, 그 다음 그와 대칭인 OAF였죠. 그 다음에 OBF가 어떻습니까? 삼각형 OBF를 만든 다음 그 다음에 한 개를 추가하는 건 G나 E나 H가 다 가능하죠. G나 E나 H가 다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세 점을 포함하는 삼각형 중에 O가 들어간 건 다 했는데, O가 만약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 삼각형은, O가 들어가지 않는 삼각형은 반드시 얘를 빠뜨리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4가지가 밖에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전체 15개의 사각형이 존재하겠습니다. 3번 4개의 수 1, 2, 3, 4 중에 하나를 뽑아 그 수를 P, 3개의 수 0, 1, 2 중에 하나를 뽑아 Q라 할 때 다음 방정식이 실근 가지기 위한 순서상 개수는, 실근 가지기 위해서 판별식을 씁니다. P제곱 마이너스 4Q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즉 P의 제곱은 4Q 이상이 돼야 됩니다. 여기는 1, 2, 3, 4 중에 뽑는 것이고 Q는 0, 1, 2 중에서 뽑는다고 했습니다. 자, 만약에 Q가 0이라면 그러면 P제곱은 0 이상이기 때문에 4가지 모두가 가능합니다. 만약 Q가 1이라면
4 이상이 돼야 되겠죠. 4 이상이 되기 위해서는 Q는 2부터 가능하죠. 2, 3, 4. 만약 Q가 2였다면 8이 되겠죠. 4 곱하기 2가 8이니까 제곱해서 8 이상 되기 위해서는 3, 4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순서상의 개수는 4, 3, 2 해서 9개가 되겠습니다. 다음 16-4번. 다음으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경우의 수입니다. 자, 주의해야 할 점,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하고는 구분이 돼야 됩니다. 지불할 수 있는 금액과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금액을 무시합니다. 즉, 10,000원짜리 지폐가 현재 5장이 있고 1,000원짜리 지폐는 7장이 있고 100원짜리 동전은 3개 있다고 할 때 10,000원짜리 5장을 가지고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10,000원짜리를 한 장도 내지 않는 것부터 10,000원짜리 5장 내는 방법까지 해서 총 6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000원짜리 7장으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는 안 내는 방법부터 7장 모두를 내는 방법 총 8가지 방법이 있죠. 마치 약수의 개수를 구하듯이 0에서 3까지 4개, 지수에다가 1을 더해서 이것을 곱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금액의 수는 다르죠. 금액의 수를 구할 때는 방법의 수하고 일치할 수도 있고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서로 다른 종류의 지폐를 봤는데 하위 금액의, 조금 수정합시다. 금액이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1,000원짜리가 10장 이상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10,000원을 포함하게 되죠. 그리고 10,000원권을 만약 3장 갖고 있다. 1,000원짜리가 10장, 11장 있다 할까요? 자, 이렇게 만약 있다고 한다면 1,000원짜리 11장과 10,000원짜리 3장이 있다고 할 때 이것을 방법의 수로 생각하면 11장 있으니까 12가지, 3장 있으니까 4가지 해서 48가지. 이거는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인데 실제로 금액을 조사해보면 48가지보다 적다는 걸 알 수 있죠. 1,000원짜리가 11장 있고 10,000원짜리 3장 있으면 1,000원짜리 10장 이상이 있어서 10,000원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10,000원짜리 3장을 1,000원짜리로 하위로 다운그레이드 시켜가지고 낮은 금액으로 통합시켜 버립니다. 그럼 얘는 사실은 만들 수 있는 금액은 1,000원짜리가 41장, 10,000원짜리가 3장 있으면 1,000원짜리가 30장 있는 거죠. 1,000원짜리가 41장 있을 때 만들 수 있는 금액의 수와 완벽히 일치합니다. 따라서 1,000원짜리 41장으로 만들 수 있는 금액은 0원부터 41,000원까지 1,000원 단위로 가능하기 때문에 42가지가 가능하겠죠. 물론 그때 0원을 지불하는 경우를 제외하기 때문에 지불할 수 있는 방법 수에서도 사실 48이 아니고 47이 되어야 되고 이때도 42가 아니라 41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1,000원짜리가 9장, 10장보다 적게 있었다면 그때는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그때는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는 방법의 수와 일치해서 10 곱하기 4 해서 40, 그리고 1을 빼서 39 이렇게 처리되어야 합니다. 본 문제는 100원짜리 3개는 1,000원을 만들 수 없습니다. 대체가 불가능하죠. 10,000원짜리 7장은 1,000원짜리 7장은 10,000원짜리를 만들 수 없습니다.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경우의 수와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경우의 수가 완벽히 일치합니다. 따라서 10,000원짜리 5장과 1,000원짜리 7장, 100원짜리 3개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는 5 더하기 1과 7 더하기 1, 3 더하기 1 해서 지불을 0원을 하는 것, 즉 000을 제시했을 때의 경우를 제외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48 곱하기 4는 192, 따라서 전체 191이 됩니다. 5번 5개의 숫자를 같은 숫자끼리 이웃하지 않게 나열하여 만든 5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구해라. 자, 같은 숫자가 1과 1, 2와 2가 존재하네요.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 중에서 이웃하여 나열된 경우를 제외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지만 1, 1, 2, 2 이웃하는 것이 한 종류가 아니라 두 종류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복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기준을 잡아서 생각해 봅니다. 일단 5자리 자연수라 했기 때문에 만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수는 0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만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수는 1 또는 2가 되겠죠. 1이 왔다면 그 다음에는 1이 올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 올 수 있는 수는 0 또는 2만 가능합니다. 만약 0이 왔다면 남은 수는 1과 2와 2가 있습니다. 1이 와도 되고 2가 와도 되겠죠.
그리고 1이 왔다면 그 다음엔 2와 2밖에 없기 때문에 경우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제외됩니다. 1, 0 다음엔 2밖에 올 수 없고 2 다음엔 1이 와야 되고 다시 2가 오는 한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1 다음에 2가 왔다면 이렇게 0, 1, 2가 남았습니다. 0, 1, 2가 남았는데 2 다음에 올 수 있는 수는 2일 수 없기 때문에 0 또는 1이 와야 되고 0이 오면 남은 수는 1과 2입니다. 1과 2는 1, 2로 와도 되고 2, 1로 와도 되겠죠. 1, 2, 1을 소모하고 나면 0과 2가 남았습니다. 0과 2도 0, 2가 와도 되고 2, 0이 와도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5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2로 시작하는 것은 1로 시작한 거와 다를 바가 없죠. 똑같은 조건입니다. 2도 2개 있고 1도 2개 있고 이웃하면 되지 않기 때문에 똑같이 5개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개수는 10개라는 것을 다음과 같은 그림 수형도를 이용해서 구해보았습니다. 4명의 학생이 자신의 수학 교과서를 한 권씩 꺼내어 놓고 자신의 수학 교과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임의로 선택할 때는 자신이 낸 교과서를 선택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고 있죠. 자, 이런 순열을 교란 순열 혹은 완전 순열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영상과 관련해서는 따로 찍은 영상이 있으니 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교란 순열, 완전 순열 4명이서 할 때는 다음과 같습니다. A, B, C, D 학생이 있다고 합시다. A는 B의 것을 가져가거나 C의 것을 가져가거나 D의 것을 가져가는 것이 가능하죠. 만약 A가 B의 것을 가져갔다면 B는 A 것을 가져갈 수도 있고 혹은 C의 것을 가져가거나 D의 것을 가져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는 이 경우를 잘 세알해보면 똑같을 것이기 때문에 곱하여 처리하도록 합시다. 그 다음 A가 B 걸 가져가고 B가 A 걸 가져갔을 때는 C, D의 교과서만 남았고 C는 D의 것, D는 C의 것을 가져가는 경우밖에 없습니다. B와 C의 교과서를 가져가고 나면 A와 D의 것이 남았는데 A와 D의 것이 남았을 때는 D는 A, C는 D의 교과서를 가져가는 수밖에 없겠죠. 마지막으로 교과서 B, D를 가져가고 나면 A와 C가 남았고 C가 C의 것을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A, C 순서로 가져가야 되는 3가지 경우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수형도를 통해서 알아보았고 그럼 또 한 3가지 존재할 거기 때문에 전체는 3 곱하기 3, 9가지의 경우가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따로 동영상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7번입니다. 1부터 7까지의 빨간색 카드 7장. 자, 1부터 7까지 빨간색 카드 1에서 5까지 파란색 카드 5장 1에서 3까지 노란색 카드가 3장 있다. 이렇게 15장 중에 색도 다르고 숫자도 다른 3장의 카드를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아하. 일단 색을 모두 다른 걸로 골라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골랐을 때 숫자도 달라야 되네요. 이런 걸 생각할 때는 생각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생각의 순서. 색칠을 하는 것도 어느 영역을 먼저 생각할 건지 그 순서가 중요한데 순서에 따라 생각하는 난이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뭐부터 생각하는 게 좋을까요? 경우가 적은 것부터 생각하는 게 좋겠죠. 다른 빨강과 파랑은 노랑에 있는 숫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노랑부터 먼저 생각합니다. 노랑에서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가지입니다. 1, 2, 3 중에 한 개를 뽑으면 되겠죠. 그 다음 파랑에 있는 카드 중에 생각합니다. 노랑에서 뽑은 카드는 그 숫자는 반드시 파랑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랑 5가지 카드 중에서 1개를 제외해서 4가지 중에서 뽑으면 되겠죠. 그러면 빨강은 어떻게 됩니까? 노랑과 파랑에서 나온 서로 다른 숫자를 빨강은 다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7개 중에 그 2가지를 제외하면 5가지가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3 곱하기 4 곱하기 5 하는 것이 60까지 되겠습니다. 자, 8번 정육면체에서 임의로 세 꼭점을 택해서 만들 수 있는 직각삼각형 개수입니다. 직각삼각형이라는 것은 특이한 변, 빗변이 존재합니다. 기준을 빗변으로 잡아서 세알해 봅시다. 자, 빗변을 면에 존재하는 하나의 변으로 생각해 볼게요. 빗변으로 가능한 것은 AC나 BD와 같은 면에 존재하는 대각선이겠죠. 자, AC를 빗변으로 가지는 직각삼각형 세알해 봅시다. AC를 빗변으로 가지는 직각삼각형은 사각형 ABCD에서 2개가 존재하겠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BD를 빗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도 또 두 개가 존재하겠죠. 자, 그러면 AC하고 BD를 빗변으로 가지는 직각삼각형이 네 개가 존재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것들은 한 면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고, 한 면에서 찾을 수 있는 직각삼각형이 총 6개의 면이 있으므로 곱하기 6배에서 24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 24개를 다르게 말하면 한 면, 정육면체의 한 면에서 찾을 수 있는 각 4개 있으므로 우리 6개의 면에서는 24개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면에서 벗어난 직각삼각형을 생각해 봅시다. 대각선이 될 수 있는 거 AG를 빗변으로 가지는 직각삼각형을 생각해 보죠. AEG와 같은 직각삼각형이 존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AG를 빗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은 뭐가 있는지 한번 써봅시다. 삼각형 AEG가 있을 것이고요. ABG도 있겠죠. ABG, 그 다음 AFG. 이렇게 해서 AG를 기준으로 이쪽 파트에서 생각하면 삼각형이 이렇게 3개 있을 것이고, 또 이쪽에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ADG, 그 다음에 AHG, 그 다음 ACG도 되겠죠. 이렇게 해서 AG를 빗변으로 가지는 직각삼각형 6개가 보입니다. 그러면 AG와 같은 것들이 또 어느 것이 또 가능합니까? B에서 H를 건 대각선 또 6개 만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D에서 F를 끄면 만들 수 있는 직각삼각형 또 6개 가능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C도 되겠죠. 전체 꼭지점이 8개 있기 때문에 2개를 짝짓는 방법이 4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자, AG와 같은 역할을 할 걸 여기 한번 다시 적어 보겠습니다. AG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BH가 있고요. 그 다음에 CE가 있고요. 그 다음에 DF가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각각 이러한 직각삼각형 6개씩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또 24개가 됩니다. 따라서 전체 직각삼각형 48개가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9번입니다. 주사위를 3번 던져서 나온 눈의 수를 ABC를 할 때 1번 최소값이 2인 경우의 수를 구해라. 최소값이 2라는 것은 ABC에 나오는 수들은 2, 3, 4, 5, 6 중에서만 선택될 수 있고 1은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첫 번째, 1은 나오면 안 된다. 즉 2에서 6 중에서만 선택한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만드는 것을 전체 사건이라고 한다면, 전체는 2에서 6 중에서만 3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순서대로 배열하는 거죠. 즉 2, 3, 4, 5, 6 5개의 숫자가 있고 A, B, C 순서가 존재하고, 그러니까 5의 3승이 되겠죠. 그런데 그 중에는 최소값이 2가 안 나오고 최소값이 3 이상인 경우, 즉 3에서 6 사이의 수로만 배열된 경우가 존재하겠죠. 최소값이 2가 아닌 경우를 제외한다. 자, 3, 4, 5, 6으로만 배열하는 것은 결국 4의 3승입니다. 5의 3승에서 4의 3승을 제외하면 반드시 거기에는 2가 적어도 한 개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만들어지겠죠. 따라서 125 빼기 64를 하면 61가지가 됩니다. 그 다음 2번. 이번에는 ABC의 최소값이 2이고 최대값은 5인 경우의 수를 구해라. 자, 이 경우는 1번과 같이 해결하려면 오히려 좀 복잡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값 2, 최대값 5이니까 2와 5가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3개 중에 이미 2개가 결정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2가 2개, 5가 1개 나와서 2와 5만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는 순서를 바꿔보면 3가지가 존재하겠죠. 그리고 2가 1개이고 5가 2개 나와서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순서를 바꾸면 3가지가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2와 5가 각각 1개 있고 또 다른 수가 존재해서 만들어지는데 요 A라는 수는 3, 4 중에서만 선택돼야 되겠죠. 따라서 A를 선택하는 방법 2가지에 대해서 이 서로 다른 수를 배열하는 방법 6가지가 존재하니까 즉 12가지가 존재합니다. 2와 5는 적어도 1개씩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3개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죠.
따라서 전체 경우는 이것을 다 더하면 되겠습니다. 18가지입니다. 10번 A에서 B를 가는데 먼 거리로 가도 됩니다. 돌아서 가도 되는데 서쪽으로 가서는 안 되고, 즉 가다가 돌아서 왼쪽으로 오는 일은 하면 안 되는데 대신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건 가능합니다.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 이런 건 가능합니다. 이렇게 가는 건 가능하다는 얘기죠. 한번 지나온 길을 다시 지날 수는 없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건 A고요. 자, 직선 A1이라 하겠습니다. 이거 직선 A2, A3, A4, A5, A6가 있을 때 A1에서 A6 쪽으로 이제 길을 건너가는 건데 A1에서 A2를 건너가고 나면 다시 돌아올 수는 없습니다. 서쪽으로 올 수 없기 때문이죠. 그 다음 건너갈 때는 A1에서 A2를 건너갈 때는 요거를 B1, B2, B3, B4라는 직선으로 말할 때, 자, B1, B2, B3, B4 이 가로선들을 말합니다. 이들을 통해 건너갈 수 있습니다. 자, 한 개만 예시를 한번 들어보죠. 갔다가 B2를 이용해서 건너갈래 했으면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A2에서 A3 갈 때는 난 B4로 갈래 하면 이렇게 가면 되겠죠. A3에서 A4로 갈 때는 B1으로 건너갈래 하면 이렇게 내려와서 건너면 됩니다. 마치 강을 건너듯이 다리를 선택하는 겁니다. A4에서 A5 갈 때는 나는 B3를 갈래, 그럼 B3를 통해서 건너가고, 마지막으로 A5에서 A6를 갈 때는 난 B2로 갈래, 그럼 B2로 건너면 됩니다. 단 건넌 다음에 B로 와야 되겠죠. 자, 그러면 가는 방법은 무엇에 의해 결정될까요? 건너가는, 각 다리를 건너가는 이 B1부터 B4까지의 다리 중에 한 다리를 건널 때마다 그 4개 중에 뭘 선택할 것이냐가 중요하겠죠. 자, A에서 처음에 다음 칸을 가기 위해서 4가지 중에 한 개를 다리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여기 A2에 도착합니다. 다시 A3를 가기 위해서는 또 4개 중에 한 개를 선택하겠죠. 즉 4를 여러 번 곱하게 됩니다. 4 곱하기 몇 번 하면 됩니까? 5번 합니다. 4를 5번 곱합니다. 그렇게 해서 왔다가 예를 들어 마지막에 도착한 곳이 여기라면 B에 도착하려면 그냥 내려오면 되는 거죠. 만약 도착한 곳이 여기였다면 내려오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4의 5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4의 5승은 2의 10승이므로 정답은 1024가지입니다. 11번입니다. A에서 B로 갈 때 길은 반드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야 되고 아래에서 위로 가야 됩니다. 사선 부분은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위로만 갈 수 있습니다. 점시를 지나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자, 다음과 같은 경우는 요 포인트에다가 경우의 수를 적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쉬울 것 같습니다. A에서 출발해서 요 포인트로 가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죠. A에서 출발해서 요 포인트에 도착하는 방법은 이렇게 사선으로 가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아래에서 올라가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2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포인트에서 C를 향해 가는 방법은 그대로 가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방법도 있는데 A에서 여기까지 도착하는 방법이 한 가지이므로 C까지 도착하는 방법은 결국 2 더하기 1 더하기 1 해서 4가지가 됩니다. 따라서 A에서 C까지 가는 방법 4가지가 존재합니다. 이제 C에서 B까지를 가보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A에서 C를 가는데 이렇게 생긴 도형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C에서 B를 갈 때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 이렇게 생긴 도형이 있죠. 회전을 시키면 완벽히 똑같습니다. 따라서 C에서 B를 가는 것은 계산하지 않아도 4가지 있다는 걸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4 곱하기 4는 16이 됩니다. 이번에는 A에서 B를 가는데 C를 지나지 않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전체 경우를 한번 메꿔 봅시다. 전체 경우를 메꿔보면 이 포인트는 4 더하기 2가 되어 6이 됩니다. 이 포인트는 1이고요. 이 포인트는 4 더하기 1 더하기 1이니까 6이 되겠죠. 그 다음 여기는 4 더하기 6 더하기 6이 됩니다. 16. 따라서 B는 6 더하기 16에서 22가 됩니다. 전체 22가지 중에서 C를 지나는 경우가 16가지 있었기 때문에 6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6건을 이용해 보았고 다른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죠. C를 지나지 않고 한번 도착해 봅시다. 여기까지 오는 방법 한 가지에 대해서 C를 가지 않고 다시 일로 가는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1 더하기 1에서 2가 있습니다. 여기서 오는 방법은 제외해야 되겠죠. C는 가지 않을 거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올라가는 방법은 그대로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자, 요건 이따 가겠습니다. 자, 여기로 가는 방법 두 가지가 있죠. 이렇게 오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일로는 가지 않습니다. 일로 가는 방법은 그대로 두 가지입니다. 올라오는 방법은 없죠. C를 가지 않을 거니까요. 그럼 이 포인트로 오는 방법은 이렇게 해서 오거나 이렇게 해서 오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B에 도착하는 방법은 2 더하기 4 해서 6이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직접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다음 12번은 이렇게 총 7개의 영역이 있는데 4가지 색을 사용해서 칠하는데요. 이웃한 부분 다른 색 칠하는 건 똑같은데 B하고 D에는 같은 색을 칠하고 그 다음에 E하고 G에는 또 같은 색을 칠해. 근데 B하고 E는 서로 다른 색을 칠한데 그러면 이제 색깔이 이렇게 두 가지가 사용되겠죠. 이렇게 칠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가 문제인데, 자, 기준을 좀 잡아서 생각해 봅시다. 어디부터 생각하는 게 좋을까요? A, C, F 중에 자, F를 먼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냐하면 F는 EG와 이웃에 있기 때문에 EG와는 다른 색이어야 되는데 BD하고는 같은 색이 되어도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F가 BD 그룹과 같은 색을 칠할 때랑 F가 BD 그룹과 다른 색을 칠할 때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제 A, C, F, FAC 할까요? FAC가 있는데 F는 BD와 같은 색을 칠할 거니까 한 가지로 정해집니다. 그러면 A는 BD하고 C부터 생각하는 게 좋겠네요. CA. C는 BD하고 다른 색을 칠해야 되죠. 다른 색을 칠해야 됩니다. 그럼 F하고도 어차피 BD가 같은 색이니까 그 색깔을 피해서 4가지 중에 한 개를 피해서 선택하면 되니까 3가지가 되겠죠. 그리고 A는 C하고만 다른 색이면 되니까 C에서 방금 칠한 그 색을 제외하고 3가지 중에 선택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칠하는 경우의 수를 다시 생각해 보면 F 전에 먼저 BD하고 EG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BD에 선택하는 방법이 F랑 같은데 그때 한 개를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EG는 그와 다른 색 3가지를 선택하고요. 따라서 4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이겠죠. 이렇게. 그래서 36가지의 방법이 있을 겁니다. 36가지 아니죠. 27 곱하기 4는 108가지의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 F랑 BD가 다를 때를 생각해 봅니다. 마찬가지 순서는 FCA를 잡고 F에 칠할 때 BD랑 다른 색을 칠해야 되는데 EG랑도 다른 색을 칠해야 되기 때문에 F는 2개 중에 선택이 됩니다. 그 다음에 C는 F랑도 달라야 되고 BD랑도 달라야 되기 때문에 또 2가지 중에 선택이 될 거고요. A는 C하고만 다르면 되니까 3가지 중에 선택될 겁니다. 자, 마찬가지 BD, F, BD, EG 그 다음에 FCA 순서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였죠. BG 4개 중에 1개, EG는 3개 중에 1개, F는 2, C도 2, A도 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을 곱하는 것과 같고 12, 24, 48, 148이니까 144. 108 더하기 144 해서 252가지가 되겠네요. 자, 마지막 13번 문제입니다. 5개의 밭이 있습니다. 3가지 농작물을 심으려고 하는데 다음 3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각 밭에는 한 농작물만 심습니다. 이거는 좀 당연한 조건이네요. 이웃한 2밭은 서로 다른 농작물을 심습니다. 이거는 이것도 우리 많이 본 조건이죠. 각 농작물을 적어도 1개 이상의 밭에 심는다. 그러니까 3 농작물을 모두 심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작물이 A, B, C 이렇게 있다고 하면 A 밭에 A를 심었어. B 밭에 B를 심었어. 그러니까 A 밭 다음엔 당연히 B가 아니라 C가 올 수 있겠죠. 그래서 A, C 올 수 있지만 자, 일단은 A에 A 심고 B에 B 심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C에는 A를 심을 수도 있고 아니면 C를 심을 수도 있겠죠. 만약에 이렇게 심었다면. 그리고 A밭에 A를 심었는데 B밭에는 C를 심을 수 있겠죠. 그러면 C밭에는 A를 심거나 B를 심을 수 있을 겁니다. 같은 농작물을 이웃해서 심을 수는 없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수용도를 이어가 봅시다. A, B, A로 심었다면 D밭에는
B를 심거나 C를 심어야겠죠. 그리고 이 경우는 AB만 심었기 때문에 C를 반드시 하나 심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는 A를 심어도 되고 B를 심어도 되겠죠. 그 다음 ABC를 심었을 때는 이제 세 농작물을 다 심었기 때문에 이웃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A 또는 B를 심으면 되고, A를 심었을 때는 B를 심어도 되고 C를 심어도 됩니다. B를 심으면 A를 심거나 C를 심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생각할 수 있다. 여기에 편의상 C를 넣은 것도 생각했는데, 자, 요거는 지워도 좋습니다. 지워 어떻게 할 거냐. 자, A에 A를 심고 B에 B를 심었을 경우에 대해서 경우가 총 7가지가 나옵니다. 그죠? 모든 경우를 다 수용도를 하려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7가지를 활용해서 전체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자, 여기에 A, B, C라는 문자를 써서 나타냈는데, 실제 농작물이 예를 들어 이런 거였다고 합시다. 당근, 오이, 브로콜리. 자, 이런 게 있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 A, B, C는 A가 당근이고 B가 오이고 C가 브로콜리라고 생각해버리면 복잡해지죠. 그게 아니라 그냥 A, B, C 서로 다른 농작물을 표현하는 대명사로서 표현했다라고 생각하면 이 7가지만 생각해두고 난 뒤에 이제 당근을 A로 둘 거냐, 뭐 오이를 A로 둘 거냐, 이제 당근, 오이, 브로콜리를 순서를 배열하는 방법이 생기겠죠. 이걸 순서대로 배열하는 방법 3팩토리얼이 생깁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당, 오, 브, 당, 브, 오 이런 식으로 해서 6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에 대해서 앞에 있는 걸 A, 중간에 걸 B, 그 다음 걸 C라고 한다면, 이런 걸 A, B, C라고 한다면 이 7가지 각각에 대해서 6가지씩의 방법이 있다, 이런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처음 첫 줄과 같은 경우는 당근, 오이, 브로콜리 이런 방법으로서 존재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안 그러면 당근, 브로콜리, 오이, 브로콜리, 오이, 당근, 브로콜리, 아니죠. 당근, 브로콜리, 두 번째 거 하고 있었죠. 당근, 브로콜리, 다시 당근, 오이, 당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6가지씩을 다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방금도 제가 잘못한 것 같은데요. 그죠? 다시 한번. 이 첫 번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게 있다는 거죠. 당근, 오이, 브로콜리 이런 방법으로 말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당근, 브로콜리, 오이 이런 식으로 말할 수도 있고, 그죠? 지금 줄 세우는 방법 2가지만 썼는데 6가지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 각각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으니 7가지에 대해서 각각 6가지씩 존재한다 해서 뭐 2가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시 좀 정리를 해보자면, 단지 순서 농작물의 대명사로서 그냥 A, B, C를 써서 나타내는 방법은 수용도로서 간단하게 7가지를 확인할 수 있고, 그 7가지 각각에 대해서 방법이, 우리 농작물을 줄 세우는 방법은 3개의 서로 다른 농작물이므로 3팩토리얼만큼 존재하기 때문에 42가지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